안녕하십니까. 장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킨보톡스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보톡스가 일반 보톡스랑 차이가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스킨보톡스와 일반 보톡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스킨보톡스는 같은 말로 더모톡신, 메조보톡스 이런 말 쓰는데 스킨보톡스라는 말로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근육에다가 놓는 우리 주름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르게 피부 최상층에 포뜨듯이 이렇게 놓고 밑으로 자연스럽게 퍼져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주름에 넣는 보톡스의 농도보다도 더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근육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 보톡스를 놨을 경우에는 효과가 너무 세게 나타나면 완전 근육이 굳는 것처럼 돼서 표정이 안 나오는데, 스킨보톡스는 근육에 다이렉트로 넣는 게 아니라 근육 위에 있는 피부에다 놔서 근육으로 퍼지도록 하는 그런 보톡스이기 때문에 효과가 세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대신 근육 보톡스만큼 4, 5개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 3개월 정도의 효과,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킨보톡스의 작용 원리가 되게 재밌는데요. 근육 보톡스는 근육에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 그 과정을 억제해서 생기는 거지만, 스킨 보톡스는 근육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윗 레벨에서 들어간 보톡스가 이렇게 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는 그 근육에 이제 다이렉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얼굴에 그 림프 순환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오냐면, 피부 표면에 보톡스를 주사를 하게 되면 피부 표면 근처에 미세 근육에 영향을 주고 이 근육이 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은 근육이 이렇게 짜주면서 순환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니까 림프순환이 이렇게 가던 것이 짜주는 게 힘이 약해지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둔화가 돼서 결과적으로 얼굴에 미세한 부종이 생기면서 탱글탱글해 보이고 잔주름도 좀 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킨보톡스가 통증이 있지만 끊지를 못하십니다. 두 번째로 혈관하고 림프관 주변에 이 보톡스가 영향을 미치는데, 혈관하고 림프관을 둘러싼 평활근이라고 있거든요. 골격근이나 얼굴에 있는 표정근 말고 혈관에 있는 평활근이라는 거 있어요. 이 평활근에도 보톡스가 작용을 하면 평활근이 이제 수축되는 활동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 또한 피부에 미세한 부종과 볼륨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로 지방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부종의 정체로 인한 그런 효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아주 여러 번 바늘을 찌르게 되기 때문에 바늘로 인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것이 콜라겐 형성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또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킨보톡스를 맞고 나면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경험하느냐, 아까 림프순환의 정체로 얼굴이 약간 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세한 볼륨 증가가 되어서 보톡스 맞으면 얼굴 빵빵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약간 부으면서 모공이 서로 밀려가지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모공 사이즈가 줄고 탱탱해지니까 피부 탄력도 좋아져 보이고, 그 다음에 근육 주름 보톡스 대비 스킨 보톡스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주름이 좀 펴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게 부종이 이제 미세하게 3차원적으로 붙거든요. 3차원적으로 붙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얼굴에다가 볼륨을 많이 넣었을 때는 쭉 늘어나다가 축 처지는데, 스킨 보톡스 정도 넣었을 때는 이렇게 쭉 붓기가 생기면서 리프팅이 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미세한 붓기는 3차원적으로 리프팅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스킨 보톡스를 맞은 다음에 표정도 자연스럽고 얼굴도 빵빵해 보이면서 얼굴 라인도 업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인데, 제일 약점은 아프다. 아파서 참을 수 있는 분만 해야 된다. 스킨보톡스와 리쥬라는 정말 통증에 일가견 있는 분들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스킨보톡스의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이라고 했죠. 수백 번의 미세한 주사로 얼굴을 찌르게 되는데, 통증에 민감한 분은 한 번 맞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층 말고 근육층 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근육층까지
이렇게 해서 놓게 되면은 원치 않은 근육마비가 생겨서 비대칭이나 부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는 항상 정확한 진피층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시술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바늘과 조력자의 도움, 이런 것들이 잘 콤비네이션이 되어야 원하는 진피층에 정확하게 스킨보톡스를 놓을 수 있는 게 이제 병원마다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에 놓는 주름 보톡스보다 효과 기간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죠. 2, 3개월 정도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시술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쥬란이나 다른 좀 아픈 시술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수면 마취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스킨보톡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덜 아프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장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비밀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입니다. 스킨보톡스는 분명 효과적인 시술인데 모든 분에게 적합한 거는 아니에요. 개인 피부의 상태, 그분이 원하는 효과, 통증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보톡스의 내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분이 원하는 효과를 내는데 스킨보톡스가 필요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스킨보톡스 말고 덜 아프고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시술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스킨보톡스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꼭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고 다른 길이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스킨보톡스에 대해서 작용 기전과 효과,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다 말씀을 드렸고, 혹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저희 유튜브나 인스타 댓글이나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통신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